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4월 1일 경영통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 녹화를 좀 4월 1일보다 훨씬 이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이제 동영상을 좀 일찍 올리는데 원래는 4월 1일에 이제 여러분 퀴즈를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동영상을 퀴즈 보고 나서 보시는 분도 있고 퀴즈 보기 전에 보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었길 바랍니다. 퀴즈 결과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점수가 매겨져 가지고 그 LMS에 바로 공개가 됩니다. 그 해답도 바로 공개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6장부터는 조금 내용이 조금 중요하기도 하고 6장부터는 이제 내용이 계속 연결이 5장까지는 이렇게 크게 5장까지는 몰라도 6장 공부하는데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6장부터는 문제가 6장을 모르면 7장을 공부하기가 상당히 약간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고 또 7장을 모르면 8장을 공부하기는 더 어렵고, 그 다음에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이전 시간에 배운 내용이 그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이걸 따라가지 못하면 이렇게 할 일 이렇게 밀어 놓으면 이제 거의 포기하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제가 이제 퀴즈도 좀 자주 보고 숙제도 자주 내주긴 하는데 어쨌든 6장부터는 조금 내용도 조금 중요해지고 아마 고등학교 때 안 배웠던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장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장에서는 이제 확률 분포란 무엇인가, 확률 분포를 배우게 되는데, 저는 처음에 이 확률 분포를 배운 게 대학 가서 이제 처음에 배웠는데, 이거 배울 때 용어를 이 확률 분포라는 말 자체에 대한 어떤 좀 어려움, 이거 자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 확률 분포 말만 나오면 하여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가 왜 이 개념 자체를 좀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률 분포라는 건 뭐냐? 확률 분포라는 거는 어떤 한 실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리스트로 나타내고 각 결과에 대한 확률을 표시한 게 확률 분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실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 그죠?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했죠. 표본 공간. 그러니까 이 표본 공간상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나열을 하고 그 각 숫자가 나올 확률을 그냥 리스트업 하든지 그 확률이 뭔지를 표시한 게 바로 확률 분포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수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수표는 이게 각 계급에 대한 도수와 상대 도수를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수표도 일종의 확률 분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보겠는데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를 기록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험이 동전을 3번 던지는 게 실험이고, 그 다음에 동전을 한 번 던지는 건 시행이라고 합니다. 시행. 그 다음에 표본 공간은 그래서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기록하는 거니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기록하는 3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숫자는 3번 던졌는데 다 뒷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세 번 중에 한 번, 두 번은 뒷면. 세 번 중에 두 번, 세 번 중에 세 번이 다 그 앞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본 공간은 0, 1, 2, 3, 4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동전의 앞면에, 동전은 이제 그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정확하게 0.5, 그죠? 반반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확률 분포의 정의에 의하면 표본 공간에 0이 될 확률, 1이 될 확률, 2가 될 확률, 3이 될 확률을 표시만 하면 그게 확률 분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전이 아주 이제 그 공평한 그런 동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을 이렇게 다 그 고려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 이제 여기 동전이 T라고 하면 여기는 테일, 그 뒷면을 얘기하는 거고, H라고 하면 이거 헤드, 그러니까 그 앞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 앞면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0, 그 다음에 그러니까 뒤 나오고, 뒤 앞, 뒤 앞, 뒤 이런 식으로 쭉 모든 가능성을 다 해놓고 그 각각에 대해 가지고 앞면이 나온 개수를 세면 0, 1, 2, 1, 2, 3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표본 공간상에, 그죠? 표본 공간상에 0이 나올 확률은,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은 요거죠. 요게 이제 총 8번 중에서 딱 한 번 0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8분의 1이 되는 거죠. 0이 나올 확률은. 한 번 나올 확률은 이런 경우. 그러니까 8분의 3 정도가 요게 1이 나올 확률이 되는 거고, 2가 나올 확률도 마찬가지로 2. 그죠? 그래서 8분의 3. 또 3번 다 앞면이 나올 확률도 이제 요게 딱 하나밖에 없죠. 8분의 1.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사실 이게 이제 확률 분포예요. 이게 확률 분포. 이게 확률 분포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확률 분포의 구성은 확률 변수가 있다. 그래서 확률 변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확률 표본 공간 안에 있는 이 숫자, 이게 바로 확률 변수가 됩니다. 확률 변수.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여기서 의미하는, 이 문제에서, 이 실험에서 의미하는 바는 앞면이 나올 횟수죠. 그 실험을 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단지 0에서부터 3까지의 어떤 값을 가질 거라는 것 외에는 실제로 어떤 값이 나올지를 몰라요.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변수,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 확률 변수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여기 있는데, 정의를 보면, 변수라는 건 변하는 값이죠. 아까 그 동전을 3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온 횟수 그랬을 때는 0인도 나올 수 있고 1도 나올 수 있고 2, 3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변수입니다. 변수인데 이 변수가, 그죠? 변하는 값.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고 변하는 값. 수학적 기호로 표현이 되고, 이 변수인데 확률 실험이나 현상에 의해 가지고 값이 결정되는 것을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전을 던지는 그 문제는 사실 그 확률적으로 결정되는 값이죠. 확률적으로 결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변수의 반대는 뭐냐? 변수의 반대는 상수입니다. 상수, 주어진 값. 그러니까 변수의 반대를 우리가 그 상수라는 말도 쓰고, 또 영어로는 constant라고 해요. constant. 그 다음에 매개변수라는 말도 써요. 매개변수. 그 다음에 자료라는 말도 씁니다. 자료. 주어진 값이다. 주어진 값이라는 의미에서 자료라는 말도 쓰고, 상수, 매개변수 이게 다 같은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를 구성하는 구성은 확률 변수가 있고,
상수도 있습니다. 상수 자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이 문제, 동전 이 문제에서는 일단 상수는 없습니다. 상수는 없는데 상수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확률 분포 함수 또는 확률 분포표, 이게 확률 분포를 구성하는 겁니다. 구성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 문제 같으면 이게 확률 분포표 이거 자체가 이제 확률 분포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확률 변수와 그에 해당되는 확률, 그리고 그 확률 분포표, 이런 게 확률 분포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이게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은 표도 있을 수 있고, 도표, 그 다음에 뭐 그림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다음 그 그래프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프, 그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함수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함수로도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은 함수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y는 ax다 뭐 이런 형태로 함수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술을 해도 됩니다. 서술, 그냥 길게 문장으로 서술하는 거예요. 뭐 이거 같으면, 그죠? 이 문제 같으면 0이 나올 확률은 0.125, 1이 나올 확률은 0.375, 뭐 이런 형태로, 그죠? 그렇게 서술을 해도 그게 확률 분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에 대해서 여러분들 절대 뭐 저같이 거부감 갖지 마세요. 확률 분포라는 거는 그냥 확률 변수가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값들을, 확률 값들을 표시한 게 확률 분포다. 그런데 그거 표현을 할 때는 표로 할 수도 있고, 도표로 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 할 수도 있고, 함수로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서술에도 그건 확률 분포다. 확률 분포는 특징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건에 대한 확률의 결과는 항상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확률의 결과는, 그러니까 확률의 어떤 특징이죠. 확률이 1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확률 분포 내에 있는 사건들은 상호 배타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은 이 확률, 여기서 얘기하자면 이 확률 분포 상호 배타적이라는 얘기는 어떤 사건은 여기나 여기 하나밖에, 확률 분포 중에 하나에 한 번밖에 해당이 못,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확률 분포 내에 있는 사건들은 전체 포괄적이다. 전체 포괄적이 다 포함을 한다. 확률 분포 내에 있는 사건들의 확률에 대한 합은 항상 1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확률들을 다 더하면 반드시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률이 반드시 1이 돼야 된다. 1이 되지 않으면 그건 확률 분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확률 분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값이 1이 넘는다. 이것도 확률 분포가 아니죠. 이 값을 다 더해가지고 1이 안 되거나 1을 넘어도 확률 분포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예고, 이것도 이제 확률 분포고, 이 그림으로 나타내도 그것도 확률 분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확률 변수라는 거는 사실 뭐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확률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확률 변수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그 이산 변수와 연속 변수를 배웠죠. 이산 변수, 이거 확률 변수도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를 영어로는 discrete random variable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는 값이 이렇게 딱 끊어져 있는 경우, 값이 0과 자연수로 구성되는 변수. 근데 이게 요 번역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물론 0과 자연수로 된 것도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변수들 사이에 이게 이제 분리된 값, 이게 보면
변수들 사이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변수들 사이에 값이 분리된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산 확률 변수는 그러니까 뭐 1, 2 확률 변수가 1, 2, 3, 4 이렇게 뭐 가는 거 있죠. 그게 다 이상 확률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0.1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소수가 올 수가 없어요. 확률 변수. 근데 그런 수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자연수나 뭐 정수나 이런 게 아니라고 일반적으로는 정수예요. 일반적으로는 이산 확률 변수가 일반적으로는 정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 변수인데 확률 변수에 어떤 이유로 1.5, 2.4 예를 들어 가지고 4.5, 10.5, 10.2 뭐 여기 이게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이 사이에 값을 가질 수 있어요. 1.5하고 2.4 사이에는 값이 없어요. 없고 여기 이제 확률이 이거는 뭐 0.2 예를 들어 0.1, 0.5, 0.2다. 그렇죠? 뭐 이렇게 표현되면 이거는 분명히 이산 확률 변수예요. 이거는 이산한 이 값이 소수점이 쓰였지만 이게 이제 합하면 1이 되죠. 이게 합하면 1이고 각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을 가지고 있고 1.5와 2.4 사이에는 값이 없어요. 그죠? 그런 경우가 바로 이산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그렸을 때 값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표시가 된다. 이런 형태로 예를 들어 값이 이런 형태로 값이 떨어져서 표현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바로 이산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 이 어떤 구간 안에 값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연속해서 표현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게 연속 확률, 뭐 A와 B 사이에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연속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서 배우는 게 바로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 함수들을 배웁니다. 이산 확률 변수는 값이 0과 자연수는 아니고 아까 그걸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산 확률 변수에 그 예가 여기 나와 있네요. 뭐 우리 학급에 있는 학생들의 숫자, 그 다음에 그 어떤 가족의 애들의 숫자, 그 다음에 그 한 시간에 세 차로 오는 차 수 이런 거, 그죠? 좀 차가 많이 올 때는 많이 오고 적게 올 때는 좀 적게 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코스탈 페더럴 뱅크의 지난주에 집 모기지 뭐 승인 숫자 이런 거 뭐 그런 게 다 이제 이산 확률 변수가 돼. 몇 개 이렇게 되니까 그게 다 이산 확률 변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연속 확률 변수는 값이 이제 실제로 이어져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어떤 구간 안에 모든 실수값이 다 연속 확률 변수가 되는 그런 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팀 매크로라는 사람의 앨범의 한 곡의 길이가, 시간적인 길이가 몇 분인지, 그게 뭐 모르니까, 그게 들어보기 전에 이제 모르니까 그게 확률 변수가 된다는 얘기고, 어떤 학생들의 몸무게, 그 다음에 뭐 기온, 온도도 이렇게 우리가 뭐 25도, 24도, 23.5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그 소수점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이게 그러니까 그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대한 건데, 사실 돈도 우리는 뭐 이런 이론 그 이하라는 표시를 안 하는데, 돈도 연산도 되고 이 소수점 이하로 표시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특히 달러나 이 단위가 큰 그런 그 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센트, 달러 밑에 센트가 있어서 그거는 소수점 이하로 또 표시를 합니다. 그죠? 그런 게 이제 확률 변수. 자, 그 다음에 확률 분포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확률 변수가 뭐다 이걸 공부를 했고, 그럼 6장에서 배우는 이제 그 내용은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산 확률 변수의 중에서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일반 이산 확률 분포, 일반 분포라는 게 있어요. 일반 분포.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는데, 확률 분포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우리가 확률 분포를 왜 공부하느냐. 확률 분포를 공부를 하면, 확률 분포를 알면 뭐가 도움이 되느냐. 이제 확률 분포를 알면 사실 그 확률 변수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잘 알 수가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확률 분포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일단 확률 분포를 알면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확률 변수의 평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확률 분포의 평균이 뭐냐? 평균은 확률 분포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값이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뭐 4장에서 어떤 자료가 주어졌을 때 자료의 특성치를 나타내는 평균, 중심 경향을 나타내는 평균, 뭐 중앙값 이런 걸 배웠죠.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확률 분포가 있으면 평균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확률 분포의 평균은 그 확률 분포의 기대값이라고도 한다. expected value, 기대값이다. 이 평균이란 말, average하고 기대값이란 말이 같은 말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뮤라는 게 있는데, 뮤는 이제 이거는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시그마 이거는 다 대조라는 거였죠. 다 대조라. x를 이렇게 대문자로 쓰면 요거는 전체 x라는 게 어떤 자료 확률 변수 x에 포함되는 모든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의 집합을 얘기합니다. 그죠? 이게 자료의 집합을 얘기해요. 그래서 곱하기 극에 해당되는 확률, x의 확률. 그러니까 그 확률값하고 확률 변수값하고 그 해당되는 확률값을 곱해가지고 그걸 다 더해주면 평균이 된다. 기대값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산과 표준 편차도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떤 확률 분포의 흩어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이거 예전에 우리가 그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각 값에서 기대값을 빼고 제곱을 한다.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는 각 값에서 평균을 빼고 그걸 제곱을 하고, 거기에다가 그 확률 변수에 해당되는 확률을 곱하고 또 그걸 다 더해주면 그게 바로 분산이 됩니다.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존 렉스데일이라는 포드사의 딜러입니다. 차를 파는 딜러고, 존은
토요일에 가장 많은 차를 팝니다. 그는 토요일에 파는 차의 대수를 바탕으로 아래에 확률 분포를 작성했습니다. 한 대도 못 팔 확률이 0.1. 과거에 한 5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토요일 날 차 한 대도 못 팔 확률이 0.1. 한 대 팔 확률이 0.2, 두 대 팔 확률 0.3, 세 대 팔 확률 0.3, 네 대 팔 확률 0.2. 다 더하면 1.0. 그래서 이 확률 분포라고 할 수 있죠. 그 확률 분포는 사실 우리가 도수 분포표, 상대 도수를 도수 분포표에서 상대 도수 분포표가 바로 확률 분포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특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산 확률 분포 안에서도 연속 확률 분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속 확률, 일반 확률 분포 이렇게 된 거를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도 일반 확률 분포다. 일반 확률이다 이거죠. 일반 확률이라는 말이 뭐냐? 이거는 어떤 미리 특정한 모양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사해보면 이렇게 각 값에다가 대응되는 값이 나오는 경우, 이런 걸 가지고 일반 분포라고 얘기하고, 일반 분포가 아닌 건 이상 확률 분포인데, 일반 확률 분포가 아닌 거는 어떤 게 있느냐? 이제 미리 정의된 분포들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이항 분포, 초기하 분포, 포화소음 분포, 그런 것들이 다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 일반 확률 분포가 아닌 분포가 미리 사전에 정의된 분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바로 일반 확률 분포다. 이 식들도 일반 확률 분포에 적용이 되는 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을 구해보면 쉽죠, 그죠? 이게 이제 확률 변수고 거기에 해당되는 확률이니까 요거 각 값에다가 확률을 곱해가지고 그걸 다 더해주면 그게 바로 이제 기대값이 되고, 이게 평균이다. 기대값이 곧 평균이다.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x에다가 각 값에다가 평균을, 아까 평균이 2.1이었죠. 2.1이었으니까 그거를 빼고 제곱하고 거기다 확률을 곱해주는 거예요. 곱해주고 그걸 또 다 더해주면 그게 바로 분산이 된다. 분산을 루트를 씌우면 이게 표준 편차가 된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걸 엑셀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직접 엑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제 이게 바로 확률 분포죠. 확률 분포고, 자, 여기서 이제 기대값을 구해보겠습니다.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는 각 x 곱하기 이 확률, 또 이 x 곱하기 확률 해가지고 다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 곱하기 이거 하고 이걸 쭉 이렇게 카피를 하면 이게 이제 이거 곱하기 이거 한 값이 되고, 이걸 다 더하면 바로 그게 기대값이 되고 이게 평균이 되는 거죠. 요걸 제가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는데, 요걸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뭐냐면 sumProduct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sumProduct라는 함수는 방금 내가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따로따로 했는데 이거 한꺼번에 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 다 선택하고 콤마하고 이거 다 선택해가지고 괄호를 닫으면 이게 바로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2.1 똑같이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기대값이고, 요거는 이제 편의상 치우겠습니다, 내가. 자,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처음에 해야 될 게 이제 x 빼기 뮤죠. x 빼기 뮤.
그래서 x 빼기 뮤 하고 제곱까지 할까요? 제곱까지. 그죠? 이거 이제 뭐 오래 했으니까 제곱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퀄하고 괄호를 열고 x 이각 빼기 요각, 이게 평균이니까, 그죠? 근데 내가 카피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요거는 F4를 눌러 가지고 고정을 합니다. 그죠? 고정을 하고 여기다가 극세하고 제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 밑에 이렇게 가면 아이콘이 바뀌면 클릭해 가지고 쭉 밑으로 드래그 하면 이거 제곱해 가지고 요거 그 각 x 값에다가 평균을 빼고 제곱을 한 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값에다가 요 제곱한 값에다가 곱하기 px죠. px 확률 각, 확률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 이퀄하고 요 값에다가 이제 이 확률을 곱해주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했냐면 요거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카피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여기 가가지고 더블 클릭을 해버리면 자료가 있는 데까지 자기가 자동으로 또 이렇게 해줍니다. 그죠?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더하는 것도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거 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이게 그대로 옮겨가지고 와서 이걸 다 더해주죠. 썸 함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2.1이고 분산은 1.299,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느냐? 표준 편차는 이걸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가 sqrt였죠. sqrt 요거 하면 이게 표준 편차가 됩니다. 같은가요? 같죠. 같은 값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 한 게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산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변수에서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 또 일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일반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확률 분포의 종류를 이렇게 보면 일반 분포가 있고 사전에 정의된 분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포라는 것은 모양이 딱히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확률 변수에다가 그 값이 대응된, 그러니까 도수 분포, 히스토그램 같은 걸로 그려진 그런 분포가 바로 그냥 일반 분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반 분포다. 모양이 정형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일반 분포고, 일반 분포에는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형태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분포예요. 근데 사전에 정의된 분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산 확률, 그것도 이제 이산 확률 분포도 있고 연속 확률 분포가 있어요. 이산 확률 분포는 이항 분포가 있고 초기하 분포 있고 포화손 분포, 균등 분포, 베르누이 분포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에 사전 정의된 분포들은 정규 분포, 지수 분포, t 분포, 카이 제곱 분포, f 분포. 우리가 이건 다 나중에 배우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확률 분포의 종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걸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뭐부터 공부를 하느냐? 요거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 이항 분포부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가장 잘 알려진 이산 확률 분포가 바로
이항분포다. 이항분포의 특징은 어떤 한 실험의 시행에서 결과가 항상 두 가지뿐일 때, 성공이냐 실패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좋으냐 나쁘냐, 끝이냐 아니냐, 뭐 이런 형태로 한 실험의 시행에서 결과가 항상 두 가지뿐이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알고 보면 비가 오나 안 오나,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이항분포에 요런 실험에서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어떤 확률 변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실험의 시행에서 결과가 두 개가 나올 때, 두 개밖에 없을 때,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는 횟수, 성공 또는 실패의 횟수입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 싶은데, 특징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데, n번, 그렇죠? 어떤 실험이 n번 실험, 이렇게 정확하게 실험의 시행이 n번일 때, 그렇죠? 어떤 실험이 한 번 시행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공이냐 실패냐, 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등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시행을 n번 반복한다. 그렇죠? n번 했을 때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는 그 n번 중에서 몇 회가 성공 또는 실패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을 내가 10번 던진다. 그죠? 동전을 10번 던진다라고 했을 때, 동전을 10번 던지면 한 시행은 동전의 앞면 아니면 뒷면이죠. 그래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 또는 뒷면이 나오는 횟수, 이게 바로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라는 얘기예요.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 이때 각 시행은 상호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행은 상호 독립적이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시행을 이제 n번 반복하는데, 한 번 시행을 한 게 그 다음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동전을 한 번 던졌다 이거예요. 한 번 던졌는데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 던질 때 뭐 결과가 영향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없죠. 동전은 이제 앞뒷면 나올 확률이 똑같으니까요. 그럴 때 바로 이걸 상호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호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뒤에 가면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이항분포의 일반적인 특징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항분포의 실험은 어떤 실험에서 한 시행의 결과는 다음의 상호 배타적인 결과로 이루어져 있다. 그냥 성공이냐 실패냐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 중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호 배타적이기도 하고 전체 포괄적이기도 합니다.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는 정해진 숫자만큼 반복한 시행에서 성공한 결과의 숫자다. 이 성공도 되고 실패도 됩니다. 실패한 결과의 숫자도 됩니다.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내가 이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내가 동전을 10번 던져가지고, 내가 여기 끝에다가 한번 동전을 10번 던져서 뒷면이 나오는 횟수, 이렇게 내가 어떤 확률 변수를 정의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 질문, 표본 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표본 공간. 이 횟수를 우리가 이제 x라고 합시다. x. 이걸 우리가 맨날 확률 변수 x라고 하니까, x라고 했을 때 동전을 10번 던져서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을 때, 이 x의 표본 공간은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동전을 10번 던져가지고 뒷면이 나오는 횟수. 이게 이제 이렇죠. 표본 공간은
10번 던졌는데 운이 없어서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경우, 2번, 그죠? 나오는 경우, 쭉 가가지고 또 10번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X의 범위는 0에서부터 10까지가 되는 거예요. 0에서부터 10까지. 그죠? 11개가 되겠네요. 표본 공간은. 그죠? 그 다음에, 이항분포의 실험, 다시 돌아가서 이항분포에. 그래서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는 정해진 숫자만큼 반복한 시행에서 성공이나 실패한 결과의 숫자다. 횟수다. 그러니까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는 횟수다. 이렇게 기억을 해놨어요. 횟수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 번의 시행에서 각 시행의 성공 확률은 모두 같다. 그러니까 동전을 한번 던질 때 앞면이나 뒷면이 나오는 확률은 0.5 같죠? 한 번은 0.5, 한 번은 0.25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 시행의 결과는 서로 독립이며 시행 사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아까 얘기했죠. 자, 이항분포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항분포는 지금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확률 변수 x는 이게 횟수라고 그랬죠. 그죠? 횟수. 그죠? 요 이항분포를 이산 확률 분포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P의 X라고 표현합니다. P의 X는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X가 뭐 0일 확률, 1일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거는 우리가 뭡니까, 요게 조합이죠, 조합, 컨비네이션. N 컨비네이션 X, 파이의 X승 곱하기 1-파이의 n-x승. 요게 바로 이항분포의 확률분포 함수라는 거예요. 확률분포 함수다. 이게 바로 내가 아까 확률분포는 표로 표시할 수도 있고 말로도 할 수 있고 그림으로도 할 수 있고 함수로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항분포는 이렇게 함수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뭘 주는 거냐? 확률분포의 함수는 어떤 값을 넣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값의 확률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주는 게 바로 확률분포 함수다. 일반 분포에서는 일반 분포에서는 이 각 확률 변수의 값에 해당되는 확률을 나열을 했잖아요. 이런 거, 이걸 단지 그냥 함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x값을 넣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확률이 얼마인지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x는 우리가 확률 변수였죠. 그죠? 확률 변수니까 이제 이 확률 변수 x는 내가 횟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각 시행이 두 가지 결과밖에 없을 때 n번 시행이 반복이 됐을 때 어떤 성공이나 실패의 횟수가 바로 x라는 얘기예요. x고 그 다음에 c는 이제 우리 컨비네이션 그 조합을 의미하는 거고 n은 시행 횟수를 의미합니다. 시행 횟수. x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어떤 그 확률 변수 값 중에 하나죠. 그죠? 내가 동전 10번 던졌다 그러면 x 값이 가질 수 있는 건 0부터 10까지죠. 0부터 10까지. 그죠? 그 x 값. 그 다음에 파이는 뭐냐면 파이는 한 번 시행해서 성공이나 실패가 나올 확률이에요. 파이는 그 시행을 한 번 할 때 동전 같으면 이게 0.5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두 개밖에 없는데 이 확률이 0.5가 아니라 0.5보다 훨씬 적거나 큰 경우가 많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음 달에 날짜가 다음 달이 이제 4월이니까 지금 4월 1일이니까 5월이네요. 그럼 4월 달이라고 합시다. 4월 달에 비가 며칠 올지, 그죠? 비가 며칠이나 올지를 나타내는 거. 이거는 바로 이항분포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비가 올지 말지 그 결과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하루에 이제 비가 온다 안 온다만 판단을 하니까 이게 4월 같으면 30일까지 있죠. 그 시행이 n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n번, 30번 중에서 몇 번 비가 오느냐. 근데 비가 올 확률보다 비가 안 올 확률이 훨씬 더 적죠. 안 올 확률이 훨씬 더 크죠. 비가 올 확률보다 비가 안 올 확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강수량 통계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파이 값은 훨씬 적겠죠. 제가, 보나 안 보나, 훨씬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의 확률 분포 함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대구에서 제주도 사이에 하루 5번의 항공편이 운행되고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 편도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항공편에서 해당 비행기가 늦을 확률은 0.2이다. 비행기가 이제 늦게 도착할 확률이 0.2라는 얘기예요. 오늘 항공편이 늦어지는 횟수를 세었을 때 0일 확률. 한 대도 안 늦고 5대가 다 이렇게 정시에 딱 도착할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이런 걸 구할 수 있으니까 확률 분포 사전에 정의된 확률 분포 그 함수 확률 분포를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바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x는 우리가 구하려고 그때 이제 이 문제에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범위는 어떻게 되죠? 시행이 몇 번이에요? 시행이 5번. 그 값은 0부터 5까지 6개가 되겠죠. 0부터 5까지. 그래서 x가 0일 확률을 구하면 요 여기서 이 식에서 이제 n은 5가 되는 거죠. 그죠? x는 0이 되고, 그죠? 파이는 어떻게 돼요? 파이는 0.2가 되는 거예요. 한번 비행기가 늦을 확률이 0.2가 되기 때문에 0.1. 그래서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확률이 구해집니다. 그죠? 확률이 구해진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한 대도 안 넣고 다 정시에 도착할 확률은 0.3277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엑셀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엑셀로. 자, 엑셀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항 분포 같은 경우에 확률 분포 함수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표현이 되긴 하는데, 여기 이제 x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여기다가 px라고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그죠? 한 번도 안 늦을 확률, 이걸 구해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요 식을 일단 내가 엑셀로 카피를 해 놓겠습니다. 확률 분포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내가 하는 걸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P는 X는 여기에다가 표시가 되죠. X 1 있고 2, 3, 4, 5 5대가 다닌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파이가 있었죠. 파이는 0.2였어요. 0.2. n은 뭐였죠? n. 시행 횟수 n은 5가 됐죠. 5. 여기 넣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요걸 구하면 컴비네이션 요거부터 계산해야 되죠. 요거 우리 예전에 했던 콤빈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콤빈. 그죠? 그래서 n이 요거고, 내가 F4를 하겠습니다. 주소 고정하겠습니다. 나중에 카피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콤마하고 x n combination x니까 두 번째 몇 개 고르느냐? 하나도 안 고른다. 0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곱하기 파이의 x승이죠. 파이 요거에 또 주소 고정 F4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끝세 이거 하고 파이 x승이니까 또 이거 x승 그 다음에 곱하기 그냥 곱하기 하면 돼요. 곱하기 괄호를 열겠습니다. 괄호를 열고 1 빼기 파이 또 이것도 주소 고정 그 다음에 괄호를 닫고 또 n-x 이걸 해야 되지. n-x n-x승 그러니까 이것도 괄호를 열고 극세하고 괄호를 열고 n이 숨어버렸네. 요 수식에 있는데 요걸 참고 그냥 그 편의상 같으니까 요걸로 하겠습니다. 또 주소 고정하고 빼기 x승 x는 주소를 고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 하면 이제 그 이항분포를 이용해가지고 이항분포의 확률 분포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0일 때 확률을 구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쭉 5까지 카피를 하면 이제 내가 변수 값에 대한 확률 분포 확률 값을 구해준 거예요. 이거 다 더하면 뭐가 돼야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거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고 1이 아니면 이거는 확률 분포라고 할 수가 없겠죠. 다 더하면 1이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웠고 이항 분포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데 아직 다 못 배웠어요. 이거 다음 시간에 계속 이항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고 난 뒤에 다른 종류의 분포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퀴즈를 본 날이기 때문에 퀴즈를 20분 동안 퀴즈를 봤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주 4월 6일 그 수업 시간에 계속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내가 안내사항이 있는데 거기 그 LMS에 5장 과제 중에서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하나가 추가가 됐으니까 실제 숙제 올라가 있는 걸 보고 과제를 해가지고 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